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대구에 계신 여든 할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늦게 얻은 장남이 결혼해서 어렵게 쌍둥이 손주를 보게 되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이 된 할머니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6년을 기다려 겨우 남매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직 손주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 쪽 부모님들은 가까이 사셔서 벌써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데 저희는 사진으로만 손주 얼굴을 보며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리 매끄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해 줄 때부터 살짝 어색했거든요.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집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대화를 나눠봐도 서울 아가씨라 그런지 말도 좀 짧고,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려고 했죠. 결혼식 때도 친정 쪽에서는 하객이 많이 왔는데 저희 쪽은 대구에 있던 친척들 몇 분만 오셔서 조금 서운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고마웠습니다. 원래는 100일 전에 한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못 가게 되었어요. 만삭인 며느리가 혹시 감기라도 옮을까봐 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뤄지다가 아들이 전화로 이번 주말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 오시니까 그때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80살이라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사느라 힘들 텐데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끼니 걱정할까봐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나이인데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고 말렸지만 전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어요. 속꼬리하고 우족을 푹 고아서 국물을 내고 문어도 삶아뒀어요. 소고기 등심이랑 안심은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미리 택배로 보내놓고 제가 바로 끓여서 차려낼 수 있는 반찬들도 다 손질해서 가져갔습니다. 산후에 좋다는 미역도 특별히 좋은 걸로 골라서 챙겨갔고요. 옆집 할머니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잘 안 먹는다던데 라고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들한테도 미리 물어봤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설렜어요. 첫 손주들을 드디어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차에서도 내내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얼마나 예쁠까, 누구를 닮았을까 상상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인사했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집 안 분위기도 왠지 차가웠어요. 아들은 엄마, 애들 좀 보세요 하면서 쌍둥이들을 안겨줬는데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들을 드디어 품에 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방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나와서도 말수가 적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2박 3일 계신다고요? 저는 1박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들한테서 정확히 며칠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대구에서 왕복 6시간 거리를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는 말은 설마 있겠나 싶었거든요. 손주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 왔어. 내 손 전혀 안 빌릴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며느리가 여전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결국 차리고 치우는 건 다 손이 가잖아요. 아기들 돌보기도 벅찬데 부모님 식사까지 챙기려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끓이는 것부터 차리는 것, 치우는 것까지 다 내가 할 테니까 넌 아이들만 봐.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도 제 주방에서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건 저는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제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게 다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돌보는 소리만 들리고 저희 부부는 괜히 불청객이 된 것처럼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어요. 문 세 개 닫는 소리, 물건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했습니다. 새벽에 아기 우는 소리가 나도 저희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분명해서 그저 멀리서 조용히 걱정만 할 뿐이었죠. 남편도 한숨만 쉬고 우리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거실에서 손주들 보면서 좋아하니까 며느리가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일찍 나가버리고 집안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아가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저 혼자 먹을 거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투에서 제가 완전히 거절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제게 속삭이더라고요. 여기 더 있으면 며느리만 힘들어할 것 같다. 그냥 하루 만에 내려가자. 결국 2박 3일 계획을 포기하고 쫓기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나마 손주들 잠깐 안아본 게 위로였어요. 작은 손가락들, 보드라운 볼.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저희가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차 사라고 모아둔 돈도 가져갔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육아용품 비용도 전에 보탰거든요. 노부부가 연금 모아 쪼개 마련한 돈이지만 그게 저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중간에서 힘든 게 보여서 괜찮다.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집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정말 며느리한테 큰 죄를 지은 건가 싶어서 6년 만에 처음 장남 집에서 하루 자면서 손주들 본 일이 이렇게 서러운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겠죠. 쌍둥이 낳고 겨우 2달 된 몸으로 잠도 못 자고 버티고 있는데 누가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달랐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오래 기다린 손주들을 1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지금도 답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짐만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사연을 들려주신 할머니의 마음 정말 잘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힘든 산후 기간에 작은 것 하나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진심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며느리에게 조금만 더 전해졌다면 서로 이렇게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며느리도 할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손주들이 자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